전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뇌성남이라는 표현 아세요? 뇌성남? 네. 뇌생남의 반대말 좀 되나요? 뇌생남이라고 있습니다. 예. 뇌생남은 뭐냐면은 뇌가 섹시한 남자, 그러니까 머리 좋고 스마트한 사람을 뇌생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장 실장 같은 분. 아, 예. 근데 그 2004년인가요? 2012년, 2004년이죠. 당시 45살이던 유시민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50이 넘으면 뇌세포가 점점 사라져 죽기 시작을 한다. 60이 넘으면 뇌가 썩는다. 예. 그래서 유시민의 이른바 뇌성남 발언이 아. 이제 그때 나온 발언입니다. 예. 근데 이 뇌성남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유시민 씨를 뇌성남이라고 막 조롱하듯이 부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니면은 아 뇌성남이라는 표현의 시조가 유시민이다. 뭐 이런 평가들이 돌아다니는데 예. 자, 이 유시민 씨가 낚시 채널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종의 먹방 채널인데요. 예.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제가 2장 준비해놨는데 2017년에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알쓸신잡이라고 있었거든요. 알쓸신잡이 있었죠. 네, 예. 조겐지 알쓸신잡 시작할 때 그 영상인데요. 저때 저게 나영석 PD가 만든 프로 맞죠? 맞습니다. 네. 자, 저 나영석 PD가 저때 그야말로 좌파 지식인들에게 정말 판을 깔아줬어요. 예. 그래서 유시민하고 황교익 씨가 나와서 저때 굉장히 국민적 인기를 이제 끌었죠. 대중적인 예.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었는데 저때 저 두 사람이 호흡이 아주 좋았나 봐요. 예. 이번에 낚시 채널을 같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 예. 황교익 씨가. 그래서 유시민의 낚시 채널까지 지금 생겼거든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바다 낚시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저런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생선구이도 먹고 막 이러고 있어요. 저 와중에 유시민이 저런 그 유튜브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예. 충격적이지 않아요? 2차 가해 한 거 말씀이시죠? 네. 2차 가해. 네, 전 정말 이분이 1959년 7월 28일생이셔서 네. 만으로 66세가 딱 되셨더라고요. 며칠 네. 전에. 맞아요. 예, 만으로 66세인데 본인의 이론에 따르면 뇌가 썩어 들어간 지 6년이 되신 분이잖아요. 이건 본인 주장에 따른 거예요. 제가 그렇게 드린 게 아니라 according to 유시민, 유시민이 뇌에 썩고 있다 6년째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정말 뇌가 정상이 아니신 건가 걱정이 되는 그런 2차 가해를 서슴없이 하셨어요. 네. 예. 네. 자,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죠. 어떻게 제가 할까요? 예. 네, 네. 예. 자, 이 말씀하신 그 채널에 나와서 문제가 됐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거의 문 열고 들어가서 의자에 앉을 뻔하다가 낙마한 그 강선우 현 의원이죠. 보좌진 갑질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시민 66세 유시민 선생이 유시민옹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시민옹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다. 강 의원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짐작하기에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강 의원이 그 금태섭 의원 선거구에 그러니까 그 강서갑을 말하는 거죠. 강서갑 지역구에 정봉주가 준비하다가 정봉주가 당해서 이게 안 돼서 그만뒀다. 그때 정봉주 씨가 무슨 논란 때문에 결국은 공천을 못 받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강 의원이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이 거기 갑자기 뛰어들어서 아무것도 없이 연고도 없는 데 가서 낚아챈 것. 경선 과정에서 아무 누구나의 도움을 다 받았을 거 아니냐. 갑자기 국회의원이 됐다. 그다음부터가 이제 2차 가해입니다. 갑자기 되고 나니까 보좌진을 짜는데 처음에 엉망으로 짠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보좌진 교체가 많았던 거다. 그런데 그중에 한두 명이 사고치고 일도 잘 못하고 이래서 잘렸는데 그걸 익명으로 뒤에서 숨어서 갑질한 것처럼 그렇게 말한 거다. 익명으로 뒤에 숨어서 갑질한 것처럼 그렇게 제보했다는 얘기예요. 진짜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그때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제보했던 그 갑질 피해자들을 일 못해서 엉망으로 짠 보좌진이고 사고치고 일 못하고 그래서 잘린 그러고 익명으로 뒤에 숨어서 갑질한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소리란 그런 나쁜 사람으로 그렇죠. 완벽한 2차 가해를 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참 놀라운 게 일종의 지금 강선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에서 초기에 헛발질한 대표적인 사태인데 그렇죠. 이걸 그냥 가라앉혀 두면 될 텐데 계속 얘기를 해서 지금 계속 띄우고 있어요. 사람들이. 유시민이 이렇게 띄운 것은 물론이려니와 정청래 대표가 또 띄웠잖아요. 그렇죠? 정청래 대표는
강선우가 영어를 정말 잘하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국제 그 위원장 이거는 계속 시키기로 했다. 그걸 또 굳이 밝혔어요. 국제위원장. 그래서 실사구시정 탕평 인사로 언론에서 당내에서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다라고 또 스스로 자찬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분도 60세가 넘었죠? 아, 참. 와. 나도 근데 60대 넘었어. 김 선배는 다르시죠. 청춘처럼 사시잖아요. 세 사람 중에 60세 넘은 사람이 나밖에 없네. 근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잇따라서 이 사람들이 굳이 강선우를 다시 이렇게 소환해서 이렇게 쉴드를 치는 이유. 그러니까 이게 소위 그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류잖아요. 네네. 이런 식의 정말 성범죄나 갑질의 피해자들을 저렇게 2차 가해하는 건 정말 나쁜 짓이라고 배웠는데 저걸 서슴없이 하면서도 아주 당당한 논리처럼 저렇게 자기들이 남들이 모르는 맞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뻔뻔한 얘기를 하는 건 왜 그럴까? 네. 진영 스크럼을 단단하게 짜고 가면 네. 우리는 무엇든지 다 제낄 수 있고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 아닐까요? 근데 잘못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주당- 이재명 잠깐만요. 이재명은 무죄다. 저 윤미향도 무죄다. 조국도 검찰이 가짜 수사를 한 거다라고 처음에 얘기할 때 사람들이 다 저 미친 소리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5년 6년이 지금 흐른 지금 결국 조국은 사면 복권되는 이런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 온 거 아닙니까? 그들의 입장의 정의죠. 그렇죠. 지금 예. 그 이제 강선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강선우에 관해서는 김어준이나 정청래 뭐 이런 쪽에 그 더 작은 어떤 이너서클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는데 김어준도 강선우를 굉장히 강하게 실드를 쳤거든요. 예. 김어준도 자기가 취재한 바로는 강선우를 낙마시킬 만한 이유가 없다고 본다. 맞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정청래도 당대표 되기 전이나 당대표가 된 후나 계속해서 이제 강선우를 끼고 도는데 아마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민주당 내부에도 이런저런 전선들이 뭐 작게 또는 희미하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 전당대회를 치러내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류의 또 다른 조그만 서클이 그쪽 진영 안에 또 그렇죠. 형성되고 이른바 있다. 이제 명심 대 어심이라고 했을 때 어심 계열 쪽에 누가 모이고 있는 것 아닌가. 근데 김어준이 명심에 맞설 만큼의 세력이 된다라는 지금 전제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지는 않고요. 예, 예.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재명과 김어준의 궁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부터. 그렇죠. 예, 궁합이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김어준을 상징으로 한 그 어심 계열이 예. 형성이 될 수는 있죠 분명히. 왜냐하면 이제 선거 전에는 그들 입장에서는 선거를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뭉쳐 있었는데 예. 이제는 뭐 대통령이 되고 났으니까 오히려 대통령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협조 못합니다라고 땡깡도 놓을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번 사면에 네. 한 국면은 또 그것도 분명히 숨어 있는 거죠. 네.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된 사면일 텐데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전 대통령이 울면서 겨절 좀 먹은 부분도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건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10전 대보탕에다 겨자 타 먹은 건가? 김어준은 네. 어떤 그 이념형 그런 방송인이 아니라고 나는 보거든요. 네, 네, 그리고 맞습니다. 김어준은 가령 예를 들면 진보당 계열하고 손잡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어준은 철저하게 민주당의 선거 승리 여기에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행동들을 꾸준히 보여왔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탁치고 민주당 승리 이것이지 전략적으로 뭐 진보당하고 연대를 한다든지 이념적으로 진보당에 우호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진보당 쪽 인사를 뭐 방송에 초청을 해서 키워준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갑자기 근데 김어준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 아마 조국이 출소한 직후에 대규모 환영식을 한 다음에 김어준 방송에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드네 동선이. 그렇죠. 네. 그 동선은 뭐 저도 확실히 네. 예상이 됩니다. 네. 첫 번째 인터뷰는 김어준 방송에서 네, 인터뷰를 조국- 그냥 바로 그냥 직고해서
네. 왜냐면은 구치소 앞으로 나올 교도소 앞으로 나올 사람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아, 그다음에 이제 뭐 동접자 뭐 기록 같은 거 한번 세워 보려고 하면서 되게 세게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커 보이네요. 근데 그렇게 환호하고 네. 막 웃으면서 막 박수치고 마치 귀국한 독립군처럼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드는 조국을 보면서 그날 가슴에 쓰린 상처를 받고 아, 이 나라 정말 뭐 이렇게 돌아가는 XX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오늘 조선일보에 조국 사진이 아주 크게 실렸던데 조국은 구치소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하고 네. 그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들어갔거든요. 예. 아마 나올 때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요. 네. 저는 이번에 이제 나올 때는 정말 양손을 높이 들어 그런 걸 할 연습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데 오늘 이제 조선일보가 그 조국 나오는 걸 보고 권력 지형도에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제 그 박스 기사를 톱으로 하나를 썼더라고요. 예.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조국이 일단 그 민주당 속내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민주당이 대략 난감한 그런 상태가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조국이 뭐 서울시장에 나오든 안 나오든 또는 뭐 부산시장에 나오든 안 나오든 국회의원이 되든 안 되든 일단 그 조국 혁신당이 TK, PK 그리고 호남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그 대규모 후보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전남 담양군수에서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을 이겼잖아요. 예. 그게 이제 호남 지역에 작은 파란을 일으켰었는데 아무튼 정치라는 것은 이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차기 대권 주자에게 모든 것이 수렴하는 뭐 이제 그런 경향을 보일 때가 있는데 앞으로 뭐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아마 내년 지방선거 때 조국이 서울시장이 된다거나 혹은 뭐 어느 광역단체장 또는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조국이라는 사람이 들고 있는 깃발 아래 어떤 군상들이 이제 모이게 될 것인지 그런 움직임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어요. 너무 빠르지 않아요? 대통령이 취임한 지 지금 그러니까 이제 2달 반 뭐 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예. 이제 그 이재명 아까 그 얘기입니다. 이제 조선일보 기사에도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이재명은 후계자를 키우는 사람도 아니고 후계자를 지명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일단 이재명의 후계 구도는 우리가 이제 미리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거론된 이름이 세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는 김민석이냐 정청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거기에 조국이라는 장어 상어 한 마리를 탱크롤리에 또 집어넣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조국, 정청래, 김민석 3파전이 알게 모르게 시작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죠.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쟁하고 애뜰 날